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태균 씨 논란으로 여건이 시끄러워서 이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논란에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그 정도 나오다 말겠거니 했는데 일단 본인이 입을 열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대체 사실관계가 뭐가 맞는지 뭐 이게 좀 궁금해져요. 근데 이준석 대표까지 얽힌 이슈가 하나 더 있는데 어제 대통령실이 명태균 씨를 알게 된 것 자체가 이준석 당시 대표가 같이 서초동 집으로 와서 그때 알게 됐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거 어제 보고 좋게 하려는데 안 되겠다. 얘기를 좀 해줘야겠다 이제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처음에부터 시작을 보면요. 결국에는 지금 뭐 이 채널A 빌딩 안에 많은 패널들이 와가지고 뭐 7불사 개영신당 게이트니 뭐 이러고 살살 갈굴 때만 해도 그래 뭐 눈 내릴 때 기다렸다 한 번에 쓸자 이랬는데요. 다들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다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뭘 착각하는 건가요? 명태균 사장이 과연 누구의 권위에 기대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했을까? 2022년 7월 달에 윤리 맞고 쫓겨난 이준석의 권위에 기댈 만한 여지가 있었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을 대통령의 권위겠느냐는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건물에 드나드는 분들 중에 보면 정신 못 차린 분들이 많아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책임 못 질 말들 많이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좀 맞을 차례가 된 거죠, 이제. 한번 보시죠. 지금 보면은. 이제는 조금 사실관계 바로 잡으시겠다. 저는 개혁신당 게이트니 어떠는지 하더니만은 어제 보도 보고는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은, 이거 뭐 나경원 원희룡 단일화에도 이렇게 이름이 나오시던데. 얼마 전까지 나경원 대표가 자신있게 뭐 본인은 뭐 관계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다가 뭐 1, 2주도 안 지나가지고 이제 드러날. 그런 웃긴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뭐 잘 아시지만은 안철수 의원은 뭐 명태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제 바로 저격당하고 다들 그러니까 타조 같아요. 타조 같다. 대통령을 포함 자기 머리만 쳐박고 있으면 안 보이면은 나 괜찮겠지. 나만 이렇게 머리 박고 있으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머리 쳐박아 보십시오. 몸통을 저격하겠습니다. 지금 근데 명태균 씨를 알게 된 게 누구를 통해서냐 뭐 이런 논란으로 좀 번지긴 했는데 어제 이준석 의원이 공개하신 문자가 있어서 저희가 하나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죠. 대통령은 이미 명태균 씨를 알고 있었고 그건 김영선 전 의원을 통해서였고 그건 김영선 의원과 강계경 씨가 이미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알게 된 것도 김영선 전 의원 때문에 알게 된 뭐 그런 상황인 거죠. 명태균 씨를. 저 문자를 보면서 제가 좀 든 생각인데 어쨌든 저 문자를 공개하신 이유는 이미 명태균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되기 전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알던 사이였다 이런 증거로 올리신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태균 사장을 소개하는 그런 어떤 뭐 은혜를 만약에 명태균 사장이 입혔다고 한다면은 저 문자 내용 보면 저한테 왜 사과하러 갑니까? 누구 쪽 사람인 게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아까 조언을 하는데 윤석열 총장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저게 왜 사과 얘기가 나오냐면요. 저 전에 만났던 때 그때 저희는 굉장히 기밀을 지켜가지고 저희 비서실도 몰랐거든요. 제가 그때 차도 놔두고 택시 타고 다니고 이랬어요. 그때 왜냐하면 기록을 안 남기기 위해서. 보안 때문에. 그런데 그 만난 직후에 JTBC에 그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만났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윤석열 당시 총장 측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준석은 왜 나를 만나고 바로 언론에 유출했냐. 그래서 제가 정신 차려라. 나는 혼자 왔고 당신은 당신 옆에 배석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름하여 김건희 여사. 당신이 유출 안 했으면 옆에 사람을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나는 거기 택시까지 타고 이렇게 갔는데 왜 나를 의심하냐.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막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 하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저한테 먼저 사과하라 한 거예요. 거기다 대고. 근데 저는 그걸 제가 유출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과정에 갑자기 명태균 씨는 왜 낀 건가요? 당연히 그전부터 윤석열 총장과 알고 있었고 국민의힘 입당에 어떤 본인이 역할을 하려고 중간에 개입이 돼 있던 인물이었나 이렇게 보네요.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많은 사람들 그 안철수 그 의원이 단일화 협상한다고 할 때 무슨 뭐 최진석 교수가 최진석 교수가 명태균 사장을 어떻게 알아요? 명태균 사장이 연락 왔을 때 처음에 본인은 뭔가 싶었는데 곧 윤석열 후보가 전화할 겁니다 했는데 진짜 전화가 왔대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명태균 사장을 보면서 윤석열 후보나 총장이 메신저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의미니까 거기도 안철수 사례에서도 증명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도 보십시오. 이 상황도 보면은 여러 가지 그냥 실무적인 상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 네. 이 명태균 사장을 통해서 연락이 왔다 생각하지. 예. 이걸 누가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지금 저는 어제 제가 해석해드리면요. 예. 저는 언론에서 보도할 때 보통 용산 고위 관계자라고 하면 실장을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위 관계자? 보통 핵심 관계자. 옛날에 그 청백관 그러면 이동관 수석이었던 것처럼 핵심 예. 관계자는 보통 수석. 네, 그 다음에 일반 관계자 그러면 뭐 행정관이나 비서관이겠죠. 그런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정진석 실장 아니냐고 제가 특정했는데 말이 이상하잖아요. 사실 기자들이 기사 쓸 때는 수석 비서관급 이상이면 고위 관계자로 쓰긴 하는데 핵관이란 단어가 원래 이동관 수석 때문인데 그게 예. 사실 뭐 용례가 언론사만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필이면 동아일보 출신 아닙니까 이동관 예. 수석. 예. 어쨌든 보시기에 어제 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로 나온 것은 정진석 비서실장의 말로 보였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건 정무 아니면은 정무수석 아니면은 뭐 실장일 텐데 네. 정무수석이 저한테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무수석은 왜 이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정무수석은? 홍철호 수석이었으면 저한테 확인했겠죠. 예. 예. 일단은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뭐 알게 된 것도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였다라는 얘기였고 그리고 이후에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 연락을 끊었다 뭐 이런 취지로 제가 그냥 저 문자 그 대통령실의 해명을 그냥 한 방에 제가 뒤집어 보자면요. 그래. 제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명쾌하게 해명하고자 했으면은 네. 대통령도 여사도 만난 적 없고 이준석이 소개시켜줬고 그 뒤로 소통한 적 없다라고 했으면은 더 검증하기 깔끔했겠죠? 예. 자, 저는 2022년 10월에 있었던 일, 11월에 있었던 일에 관해 가지고 네. 명태균 사장과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땐 어떤 취지의 대화가 오간 건가요? 뭐 사적인 얘기였으니까 그렇게 뭐 공개할 만한 건 아니지만은 본 바가 있고요. 예. 그리고 누가 그 명태균 사장을 저 내외에게 소개시켜줬는지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말씀하셔도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뭐 굳이 해명하려면 이런 거겠죠. 대통령은 그 뒤로 연락이 없었는데 여사는 연락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겠지만 국민 갖고 장난치는 거죠. 일단 대통령은 아닐지언정 여사와 연락한 것들은 좀 언론 통해 보도되는 것도 최근 사례도 있다 보니까 전혀 맞지 않는 해명이다. 뭐 이런 설명이시군요. 대통령도 그 뒤에 연락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예. 명치가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한두 뭐 통화도 하고 뭐 그런 사이다. 예. 근데 제가 아까 문자에서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거든요. 네. 문자를 보면서 제가 명태균 씨가 어느 정도의 존재감이 있는 인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저 문자를 보내신 때가 2021년 7월 23일이에요. 예, 예. 근데 그때 보면은 문자에서 일요일을 거론을 하시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일요일에 만들어주세요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럼 7월 23일 일요일에 뭐가 있었지라고 봤더니 25일. 이준석 예, 7월 25일 예. 일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봤더니 이준석 당시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치맥회동을 한 날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명태균 씨가 이 치맥회동을 내가 주선했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 문자에 등장하는 일요일에 만들어달라는 게 그 치맥회동인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러니까 주선이라는 표현을 처음에 안 썼어요. 예. 내가 다 한 거다라는 식으로 했어요. 예. 근데 결국 예를 들어 메신저 역할은 명태균 사장한테 저희가 얘기할 수 있죠. 예. 왜냐 이게 뭐냐면요. 입당하지 않은 대선 주자와의 소통은 되게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 저런 후보와 밀접하게 주고받는다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홍준표, 유승민 그 당시 후보들에게 노정되게 되면은 왜 당대표가 당 밖에 있는 사람과 저렇게 긴밀하게 소통하냐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왜 외부인들 막 영입하러 드느냐 중간에 버퍼를 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게 명태균 사장이었던 거고요. 제가 그냥 앵커님한테만 보여드리면은 네. 그때 다 실무는 다 본인과 상의했습니다. 예. 아 직접 문자를 주고받으셨군요, 당시. 그러니까 그때 장소 잡고 시간 잡고 이런 건 다 본인이랑 상의했습니다. 왜냐면 의사타진 정도만 하고.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의사타진 조심스러우니까. 왜냐면 그 당시에 얼마나 윤석열 캠프에 못 믿을 사람이 많았습니까? 네. 예. 방금 전에 걸어나간 신지호 총장 비롯해가지고 저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했냐면요. 가서 왜곡해서 전달해요. 예. 이게 좀 중간 과정에서 명태균을 약간 전달자 정도로
쓰긴 했지만 이제 의사를 타진하는 정도로 그 이후로 지금 제가 이준석 대표가 보여주신 문자는 당시 윤석열 전 총장과의 직접 문자인데 그날이에요. 그 이후로는 두 분이 직접 소통해서 한 게 치맥 행동이다. 그러니까 어떤 건수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의사 타진 정도 단계에서는 사람들과 하지만 나머지 어떤 행사를 할까, 어디서 할까, 언제 할까, 무슨 말 할까는 전부 다 본인이랑 상의하는 거죠.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시에 이제 그 당대표가 유력 대선 주자를 영입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만나는 과정에 낀 사람이면 명태균 씨도 완전 정치권에서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판을 보시면요. 되게 재밌는 게 지난 한 달 동안요. 저는 명태균 사장을 인정해요. 네. 저는 방송 나가서도 저분이 하는 말 중에 뭐 과장은 있을 수 있어도 사실관계 맞는 게 많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근데 오만 다른 사람들이 부인하다가 지금 이제 사실관계가 드러나가지고 망신사고 있는 거예요. 뭐 명태인 줄 알았다. 뭐 그 안철수 뭐 나경원 원희룡 단일화에도 꼈다. 뭐 그거 외에도 보면 최진석 교수도 등장하고. 좀 이게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그냥 타조 같은 거예요. 그냥 타조 같은 거. 자기만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하면 되겠거니 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일부 이렇게 약간의 허풍이나 조금 더 이렇게 살을 붙이는 건 있겠지만 아예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했던 주장 중에는 뭐 이준석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 그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 자기가 크게 기여했다. 이게 아무래도 본인이 조금 운영을 하고 있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했다 이런 주장 같거든요. 그건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 있었는데 진행자가 보시기엔 제가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데 큰 기여했습니까? 뭐 일부 기여는 하셨겠지요. 뭐 근데 그거를 매체에 따라서는 큰 기여를 하기도 하고요. 저 스스로는 자부심을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근데 누가 만약 이준석이 한 일 없어 그렇게 해도 그것도 뭐 존중할 만한 생각이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 생각하는 분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때문에 손해만 봤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대중은 이준석이 큰 기여했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관점은 존중해야죠. 그러다가 망하는 건 몰라도.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평가의 영역이지 사실관계 영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 영역이다. 내가 사실 뭐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나가서 큰 기여라고 하거나 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 일례로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모든 건 사람의 자기 관점에서 보는 게요. 명태균 사장은 자기가 뭐 여론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뭐 언론에 흘러나온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한테 마지막 뭐 선거 한 일주일 동안 매일 보고를 하고 뭐 몇천 샘플씩 해서 보고를 했다. 만약 사실이라 그러면요. 제 관점에 봤을 때는 약간 당황스러운 게 그 당시에 제가 당대표한테 여의도 연구원에서 마지막 선거 기간 동안에 거의 매일 3천 샘플씩 조사해서 후보한테 갖다 줬거든요. 그것도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권영세 사무총장이었나요? 그 갤럽이랑 계약해가지고 4회 정도 심층 조사한 자료도 거의 갖다 줬습니다. 그럼 몇 억짜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뭐 결과적으로 당선이 됐으니까 내가 뭘 한 것 때문에 당선됐다 주장할 수 있는데 그냥 그거가 실제 사실관계와는 다를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주장할 수 있지만 이미 그때는 여의도 연구원도 있었고. 그럼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5만 가지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나경원 대표 오늘 왜 명태균 사장 만났어요? 그랬더니만은 내가 예전에 여론조사에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만나봤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여론조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표용 여론조사와 비공표용 여론조사가 있어요. 비공표용은 판세를 보기 위함이고요. 공표용은 실제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명태균 사장이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는 조사는 비공표용입니다. 그러니까 비공표용 결과를 대중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선거이든 간에. 그리고 공표용 여론조사라는 거는 PNR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했다고 돼 있는데 거기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제대로 된 업체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만약에 조작이 있었다 그러면 PNR 사장이 지금 감옥 가야죠. 그러니까 그것 쪽으로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 보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번에 나경원 대표 얘기 듣고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전당대 3년지는 아직까지 그거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후보인데 그때 뭐 누가 여론조사 조작해가지고 내가 졌어. 근데 왜냐면은 그 이준석 당시 이제 대표되는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이준석 바람이 불고 있어라는 느낌이 들 만한 여론조사들이 좀 연달아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PNR이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 쪽에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정세 판단으로 대표했으면 망했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대표 나왔을 때 공표조사만 거의 40번 나왔거든요. 제가 1위를 처음 했다는 데가 PNR이라는데 그런데 그날과 겹치게
그러니까 조사는 보통 하루 이틀 전에 하니까 그 겹치게 같이 나온 조사가 뭐냐면은 아시아경제 윈지리서치 조사 결과였습니다. 네. 윈지리서치 누가 하신지 아시죠? 윈지코리아 이시영 대표, 박시영 대표, 예. 예. 거기서도 1등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상식선에서 보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추세를 보면 P&R이 딱히 높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P&R은 공표조사고 안심번호 받아서 하는 조사기 때문에 의혹 제기하려 그러면은 그 회사에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그냥 그 여당 중진이라는 사람이 3년째 꽁 해가지고 만약 그렇게 하고 있었으면은 네. 뭐 그건 수준이죠.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케이스도 그런 것 같고 지금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것은 지난 대선 때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 시장을 위한 뭐 여론조사도 했다 뭐 이런 주장 같은데 그것 자체가 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조사였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저는 오세훈 캠프에 있었음에도 그 조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제 생각에는 뭐 다른 분들한테 전달해가지고 이렇게 했겠지만은 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장 단일화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온 언론에서 다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표용이냐 비공표용이냐 우선 첫 번째로 봐야 되고요. 비공표용 여론조사 100번 해도 판세에 영향 없습니다. 그렇죠. 알아야 되니까. 국민들이 알아야지 뭐 여론이 바뀔 테니까. 그거는 그냥 뭐냐면요. 그 우리가 학교에 성적표 나오잖아요. 성적은 공개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엄마한테 안 올라려고 엄마 기분 좋게 하려고 뭐 6자를 9자로 고치고 8자로 고치고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에요. 내 나중에 진학할 때. 네. 예. 그런 거네요. 예. 명태균 씨가 또 하나 얘기한 것 중에 상당히 좀 여러 사람과 가깝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대통령 부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아버지처럼 모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오세훈 시장을 만들라고 한 것도 김 전 위원장이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사실 몇 주 전에 김종인 전 위원장 나와서 제가 명태균 씨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잘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이 특수관계설은 뭐 맞는 이게 얘기입니까? 김종인 위원장님이요. 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광화문에 사무실 두시고 뭐 하다못해 범야권 인사부터 해서 폭넓게 만나세요. 많이들 또 찾아가니까요. 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 해안이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 찾아가서 만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안에서 명태균 사장이 사실 어느 정도 그런 메신저 역할 같은 것들 그리고 여러 사람 만나다 보니까 명태균 사장이 정보력이 좀 있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만나기 편한 존재였던 거죠. 네. 그래서 만났던 거고 예. 김종인 위원장을 뭐 아까 아버지처럼 모셨다는데 그럴 수 있죠. 명태균 사장 입장에서야 정치 원로고 그러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그 성격에 서울시장 선거 때니 뭐니 했을 때 그 깐깐한 어르신이 뭐 특정한 업무를 시켰다 이런 거 아직 안 나오잖아요. 네. 예를 들어 명태균 사장한테 이걸 해라. 네. 이런 거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로인데 뭐 김종인 위원장 존경하는 분이 한두 분입니까? 뭐 스치듯이 만났을 수는 있겠으나 정말로 이게 믿고 여러 가지 일을 맡기거나 이런 관계는 아니었던 걸 보시는 거죠. 명태균 사장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왜 그럼 여권 인사 이렇게 많이 만났냐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시나리오를 잘 짜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에 있어가지고 보통 정치는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실제 실현하면서 검증해 나가는 사회과학의 영역인데 네. 이렇게 하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 중에서 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가능성이나 아이디어를 만드는 사람들은 나쁘지 않은 대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접점이 좀 생기고 찾는 사람도 좀 있었을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 나중에 보면 명태균 사장이 무슨 뭐 김영선 의원과의 돈 관계 문제 이런 거 막 나오면서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제 생긴 거 맞고. 네. 그런데 그와 별개로 왜 정치인이 만났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정치인을 만나서 얘기할 때 첫째 일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김종인 위원장 그렇게 만났어도 가서 이거 해 이렇게 한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자기가 능동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어떤 일들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주장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누가 지시한 게 아니라 알아서 어떤 일을 한 이후에 그걸 가지고 와서 좀 보고를 하는 그런 내가 스타일. 이 시점에 이런 역할이 필요하겠다 생각하면 그걸 알아 찾아서 하는. 그래서 제가 되게 웃긴 거 하나 얘기 드릴까요? 예. 예전에 제가 동탄 나가기 전에 명태균 사장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대표님 이번에 꼭 뭐 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본인이 경남 쪽에 활동하니까. 예.
김해에 진짜 이 젊은 사람들 많이 살고 하니까 김해에 좀 나가시면은 성과가 좋지 않을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그렇게 공감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저한테 그런 조언하니까 한번 듣고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4년 한 1월인가 2월인가 그 칠불산이 뭐니 하기 직전에 보면은 제가 김해 출마해야 된다고 막 경남 지역에서 막 지역 언론사가 막 기사 쓰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기억 못하면 저는 막 문의 받았거든요, 언론인한테. 제가 아니 이 대표님이 김해 나갈 생각 있어. 나 김해 가본 적도 별로 없다. 왜냐면 그때 이준석 의원이 어느 지역구 갈 거냐가 관심이긴 했으니까.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그거를 뭐 명태균 사장한테 시킬 리도 없고. 알아서 그냥 제안을 하고. 굉장히 그런 어떤 능동성이 많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게 반면 생각해보면 능동성인데 어딘가에 나가서는 마치 되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하면은. 제가 진짜 김해 나갔으면은 명사장 입장에서는 야, 내 조언 때문에 나갔어. 내가 나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저는 안 들었으니까. 근데 명태균 사장이 내가 했다 또는 내가 조언했다 하는 거의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 들은 조언도 있는 거다. 안 들은 조언 또는 전혀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들도 있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명태균 씨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입을 열면은 뭐 뒤집어지고 또 한 달 안에 뭐 하야 탄핵까지 가는데 감당이 되겠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뭐가 있어서 하는 얘기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진짜로 이제 검찰을 상대로 좀 약간 으름장을 놓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여사와의 관계 속에서 명태균 사장이 많은 대화를 축적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은 지금 아마 이렇게 일이 처리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진석 실장이나 이런 정무적 인사들이 뭐 명태균 사장이 이렇게 말하는데 뭐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 부하 직원들 앞에서 구체적으로 얘기 못할 겁니다. 이 명 씨에 대해서, 명 씨와의 관계나 이런 정확히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 어떻게,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옛날에 비슷한 일이 몇 번 있었던 게요. 물론 본인은 부인하지만은 옛날에 정진석 의원 시절에 뭐 장모는 10원 한 푼 받은 거 없는데 라고서 정진석 실장이 그렇게 얘기한 적 있잖아요. 이분이 창의적인 분이 아닌데 장모는 10원 한 푼이라는 표현을 그분이 만들었으면 대역죄죠. 장모는 10원 사실관계 명확히 확인 안 하고 그냥 장모는 10원 한 푼 받은 게 없다라는 그런 창의적인 표현을 만약에 당사자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지원해서 했으면은 그거는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저는 그 사실관계를 당사자들이 부인하기 때문에 더 우리가 검증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것처럼 우선 대통령도 약간 저도 그런 기억이 몇 번 있는 게 1차적인 반응은 우선 타조식 반응이 있습니다. 타조식 반응. 하지만 뭐 이준석 의원도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명태균 씨와 대통령 부부 간에는 오간 여러 가지 대화나 일들이 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네요. 본 것도 있으세요? 네. 들은 것도 있어요. 혹시 뭐 어떤 분야입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아까 제가 처음부터 딱 끊었던 게 이거는 정치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인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사실관계는 그 뒤에도 관계가 이어졌다지 문제되는 대화가 있었다가 아니에요.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딱 그거. 그 뒤에도 대화했다. 근데 오히려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뭔가 정치적으로 그냥 왜냐면 이분이 그 어떤 시나리오를 잘 짜는 정치권 인사니까 정치적으로 조언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얘기였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약간 관계가 더 가까워 보이고 내밀한 것까지 알 수 있는 사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제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 공천 개입인 일은 실체 규명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는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얘기 제가 하는 이유는 그냥 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반응이 너무 타조 머리박기 수준이라 가지고 그거 정도만 확인해 주는 거지. 이준석 의원은 좀 일관되게 이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개혁신당으로는 당연히 가지도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선을 그으셨어요. 특히 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보냈다는 문자가 공개가 됐는데 뭐 단수면 나도 좋지 근데 경선이 원칙이다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뭐 뒷말을 좀 보다 보면 경선이 원칙이니까 난 개입 안 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준석 의원 봤을 때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서 공천 개입한 거 이거는 확실히 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저도 뭐 법률가가 아니지만은 예. 그 영화 모범시민이라는데 보면은 취조하는데 너 사람 죽였어 그랬더니만은 아니 정말 죽이고 싶지라고 했을 때 이게 그러면은 살인의 증거냐? 예. 이건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네. 예. 나는 너를 정말 죽이고 싶지는 나는 그 사람을 죽이고 싶지는 살인의 증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단수면 나도 좋지는 뭐 예. 단수 공천을 주겠다는 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요. 제가 예. 이제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행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예를 들어 제가 윤석열 정부에서 잘못한 사람들 벌 받으면 좋지라고 얘기하는 거랑 탄핵하자 이건 다른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의 차이 정도의 뉘앙스 있는 거고. 제가 만약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 문자 내용 가지고 민주당 일각에서 원하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제가 뭐 이게 공천 개입의 증거입니다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당장 언론에서부터 쟤 뭐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당연히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거 갖고는 공천 개입이라 단언할 수 없다. 단언할 수 없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그럼 자 아까 있잖아요. 제 입장에서 그러면은 공천 개입을 의심하겠느냐라고 하면 예. 저는 의심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거로 정치 확신한다 못하죠. 지금 저희가 명태균 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몇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예. 명태균 씨 의혹을 보도한 매체에서 네. 사설인지 칼럼인지 모르겠는데 뭐 줄줄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다가 이준석 의원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찌 보면 보수 재편이 이준석에 달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이준석 대표가 좀 용기 있게 털어놔야 이게 보수가 다시 산다 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전 용어를 재정립해야 되는 게 명태균 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해야지 그게 되는 거죠. 예. 사실 지금 잘 생각해보면 거꾸로 그 저한테 요청하는 매체도 얼마나 군불 피우면서 내용의 본질보다는 그 가십성 보도로 이걸 끌고 왔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칠불산이 무슨 뭐 홍매화를 심었니 아니니 뭐. 근데 새벽에 심으신 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거 제가 계속 설명할게요. 제가 네. 자 그 전날 저녁 먹고 제가 갔기 때문에 9시에 출발했어요. 서울에서. 늦게 도착을 했고. 그래서 새벽 1시에 도착했어요. 예. 그래서 대화하고 운전해가 운전자 휴식하고 4시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4시 3분에 그 사진으로 홍매화 심었다고 돼 있잖아요. 제 GPS 기록 보면 4시 6분에 차 타고 떠난 걸로 돼 있습니다. 차 앞에다가 누군가가 묘목을 갖다 놨고 예. 그때 명태균 신적 설명에 따르면은 절에서 준비한 거다 라고 얘기했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심고 왔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또 무슨 한국경제에서 가가지고 주지스님한테 들이밀고 당신이 시켰냐 그랬더니만은 절은 모르는 일이다라고 해서 아니요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에 뭐라고 하면 누가 물어와서 심을 곳과 심을 수 있다고 안내해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주지스님 측에서. 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그런 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냥 나와 있으니까 심고 갔던 건데, 그리고 그쪽에 설명하기로는 절에서 준비했다라고 하길래, 그럼 절에 심으러 했구나 이렇게 한 건데, 그거를 주지스님도 지금 보니까, 야 이거 사회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니까 내가 심으러 한 건 아니고, 다만 이런 게 있고 안내해주고 장소도 안내해줬다. 예. 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걸 이제 한국경제에서는 타이틀을 뭐 심으러 한 적 없다 이렇게 했지만은 내용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이런 거 갖고 뱅뱅이 돌리는 거는 철저하게 용산 대통령실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예. 예. 왜 그러겠어요? 실제 명태균 사장과 김건희 여사가 어떤 대화를 했냐 이런 것들은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홍매화를 왜 심었냐. 홍매화는 처음에는 주술이라면서요. 예. 예. 근데 당선 목적으로 심는 거라고 또 누가. 자, 그럼 우리가 주술이라 그러면은 뭐 손바닥에 왕자를 그리든지 아니면은 뭐 소에 피를 뿌리든지 뭐 이런 거 대선 때 했던 거 있어요, 사람들이.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홍매화는요. 지리산 화엄사에 홍매화 축제도 있고 거기도 홍매화 축제가 있어서 묘목이 있었대요. 칠불사도. 두 번째로는 매난국죽이 4군자잖아요. 예. 매가 1번입니다. 그러니까 네. 매난국죽에 매가 그래가지고 과거 급제한 사람들 어사화에 꽂고 예. 이렇게 했다 이런 건데 그것도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저는. 예, 그게 홍매화인가 보네요. 예. 비슷하게 생긴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예. 결국엔 이거잖아요. 4군자 중에 1번인 매를 조계종 사찰에 심었는데 그럼 어디에 주술 요소가 개입해 있느냐? 조계종이 주술이냐 아니면은 네. 4군자가 주술이냐? 예.
이게 근데 그리고 이런 거 있죠. 하다못해 꽃말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뭐 꽃을 심었는데 이게 주스 잘못 무슨 꽃말이라도 나와야 되거든요. 뭐 영원한 사랑을 의미한다 뭐 이런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요. 꽃말이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시야를 약간 명태균 씨와 관련된 시야를 이준석 의원 쪽으로 돌리려고 하다 보니 나온 거다. 근데 그렇게 나서 지금 홍매한이 뭐니 이제 뭐 한 2주 하고 나니까 이준석이 무슨 주소를 했는지 아무도 정확하게 말을 못 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홍매화 얘기는 뭐 안 나오는 것 같고. 그게 무슨 주술인지도 없고 4시에 왜 심었냐만 반복하고 있는데 4시에 올라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제가 4시에 올라왔다 그러니까 거짓말했대요. 네. 뭐가 거짓말했더니만 네가 산에 올라간 시간은 1시다. 예. 서울에 올라왔다는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올라왔다. 그러니까 예. 이런 말꼬리 잡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뭐 일단 홍매화 얘기는 또 몇 주 지난 거니까 뭐 그렇고 명태균 씨가 어떻게든 이제 언론을 피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 매체를 다 만나면서 여러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뭔가 좀 추가적으로 폭로 같은 게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제일 당당한 거는 저랑 명태균 사장일 거예요. 예. 왜냐면 저 보세요. 저는 처음부터 인정을 했고. 처음부터 누구 알죠? 잘 알죠 그랬어요 제가. 너무 예. 잘 알죠. 네. 예. 저랑 여기저기 사람들 메시지 주고받을 때 굉장히 명태균 사장이 역할 많이 했으니까요. 잘 알죠. 뭐 무슨 문제. 근데 뭐 저한테 물어보신 팩트 체크 다 해드릴게요. 제가 오히려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언론에서 좀 기자들이 봤을 때도 이상한 상황들이 있었을 때 제가 팩트 체크 많이 해줬어요. 좀 더 길게 갈 상황인 것 같으세요. 왜냐면 민주당에서는 명 씨에 대해서 천공보다 뭐 뛰는 천공 위에 나는 명태균이다 이러면서 비선실세다라는 표현까지 쓰거든요. 아 이것도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하면 천공은 네. 조금은 그분이야말로 종교적인 색채가 보이는 분이고 명태균 사장은 그런 색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사적으로 대통령 부부와 여러 가지 조언을 주고 받았다면 그런 대화들이 공개가 됐을 때 뭐 다른 민주당이나 이런 당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선실세다 이렇게 공격을 할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할 말 없는 게요. 이 명태균 사장 같은 역할 하던 분들이 지금 다 재판받고 있어요. 거기서 뭐 유동규 씨 얼마나 이재명 대표랑 틀어졌으면 그런 섭섭한 대접 받았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유동규 씨 뭐 정진상 실장 뭐 김용 대변인 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사실 그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공무원으로 그냥 임명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역할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 비슷한 역할은 다 여야에 다 있다. 뭐 정진상 실장이야 비서실장 격이었으니까 조금 실무를 했겠고, 예. 뭐 그 외에 주변에 보면 뭐 각자 본부장이 뭐 타이틀 달고 있었겠지만 소위 말하는 정무적 역할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잖아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보면 비선 실세로 이렇게 막 명태균 사이 들어갔다 그러는데 아니 지금 와서 들어가는 거 보면은 나경원도 알아, 안철수도 알아, 최진석도 알아, 원희룡도 알아, 이준석도 알아, 김종인도 알아, 오세훈도 알아. 이런 걸 어떻게 비선이라고 하냐고요. 그냥 정치권, 특히 여권 전반에 좀 보수 정치권에 제가 냉정하게 말하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도 한 40-50명 알고 있을걸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런 천공 저 안 만나봤거든요. 천공 오세훈 시장 만났겠어요? 안 만났겠잖아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천공 만났겠어요? 그런 사람과는 다르다. 이렇게 첫 번째고. 좀 드러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명태균 사장이 왜 그러면은 현금으로 그런 다달이 비용을 수령했냐 이런 것들도 나중에 보면 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예. 어떤 이유죠? 좀 개인적인 이유고,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채널의 기자도 알고 있어요. 보도 안 하는 거지. 금전이 오간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설명이시고 저희가 지금 너무 명태균 씨 얘기만 했는데 사실 국감 얘기도 하나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어제 좀 화제가 된 장면이 있는데 과방이시잖아요. 근데 민영삼 코바코 사장과의 질의응답이 상당히 화제가 됐어요. 막 최민희 위원장이 대신 막 화를 내시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원래 사실 민영삼 사장이 원래 뭐 본인은 뭐 귀순 용사를 하지만은 사실은 철새 정치인의 표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바코라는 곳은요. 지금 KBS, MBC, EBS 뭐 나머지 국악방송 뭐 별 이런 곳에 광고를 이제 다 대행해서 이제 판매하는 곳이거든요. 지금 KBS 광고 굉장히 지금 5천억에 3천억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지상파 광고가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건 전문성이랑 어제 제가 전체 광고 시장 파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제대로 다 못했죠. 그럼 그 중에 지상파 광고의 비중이 얼마 됩니까?
답 못했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질문 봐도 지금 8월 1일 날 취임해가지고 벌써 10월 9일인데 2달 동안 그 기본적인 내가 예를 들어 물건을 팔아먹으려면은 이 시장 파이가 얼마 정도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관심이 없는 거죠. 네. 국감에 제가 뭐 어려운 질문 뭐 어디 끄트머리 통계 물어봐가지고 제가 곤란하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예. 네. 기본적인 자질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다 답을 못해서 예를 들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아니면 이런 일간지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아니 요즘 신문 시장 어렵다 그러면은 전체 그럼 지금 뭐 유료 부수가 얼마 정도 나가고 있냐부터 얘기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로 대학교 첫 질문부터 막힌 거예요. 전체 광고 시장 파이가 어느 정도 되냐? 온라인과 방송 광고의 비중 몇 대 몇이냐? 예. 지금 온라인이 한 3이고 방송이 1 정도 되는데 이런 거를 묻고 그 다음에 좀 심화된 걸 물어야 되는데 첫 단계에서 막힌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이제 가가지고 또 꽁 해가지고 가서 이제 주변에 가서 또 이제 얘기하겠죠. 본인 또 좀 잘하는 유튜브에 가가지고 이준석이가 네. 무슨 뭐 자기를 뭐 인신공격성을 했다는 하겠지. 그렇게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보수가. 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가가지고 코바코 사장이 광고시장 총량이랑 그런 걸 잘 네. 몰라가지고 답을 못하고 거기서 썩내고 예. 그 나중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오후엔 또 가가지고 9월 1일날 그러니까 취임일 한 달 기념으로 가서 그 배승희 변호사랑 하는 유튜브 가가지고 뭐 코바코의 한 목적이 윤석열 정부를 홍보하기 위함이라고 해가지고 또 사과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예. 다들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사실 민정상 사장 제보 들어온 거 많고 한데 제가 업무에 무관한 거는 제가 질문 안 하려고 애쓰고 애쓴 건데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도 국감에서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